그럼 약을 언제 드셨냐 그러면 속 쓰려서 그때 먹었다. 그럼 당연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산성제TV의 미니아빠 슌이 아빠입니다. 저희 슌이 엄마가 슌이 임신했을 때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렇게 신물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때 잠도 잘 못 자고. 미니 엄마도 평소에도 가끔 이제 속 쓰리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 그러신 거예요? 흔하죠.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신 중에 이렇게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소화기 질환, 속쓰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입덧은 임신 초기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속 쓰린 것도 초기에 많이 생겨요?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이제 못 드시니까 아무래도 빈속에 속쓰림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구역질 이렇게 나다 보니까 또 실제로 위 식도 역류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는 입덧 때문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 우리가 한 7개월, 30주 정도 되면은 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배꼽 위에까지 자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위가 점점 이렇게 위로 밀리면서 좁아지니까. 네, 물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니까 실제로 역류가 잘 생기기도 해요. 하임리의 원리. 맞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임신 중인 자궁 사진을 보면은 정말 장기들이 갈 데가 없어 보여요. 맞아요. 꽉 차 있어. 불쌍해 보여.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만큼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음식물을 씹어서 삼키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삼킨 게 다 올라오면 안 되니까 괄약근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식도랑 위 사이에 묶어주는 이렇게 도너츠 같이 생긴 근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마다 이 괄약근의 세기도 다르고 활동성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또 잘 올라오기도 하고 음식 종류에 따라도 역류가 잘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인 음식이나 아니면 먹고 바로 잔다던가, 카페인도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죠. 카페인 먹으면은 역류가 좀 잘 일어난다고 들어요. 네. 그런 게 괄약근이랑 다 연관이 있는 거여서 임신하면은 물리적으로 압박도 되지만 이 괄약근이 약해져서 실제로 위식도 역류가 잘 생긴다. 그래서 속쓰림 증상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임신할 때 잘 먹으라고 하는데 자꾸 잘 먹어야 되는 필요성과 다르게 맞아요. 몸이 안 받아주는 게 너무 많네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드시라고 하죠. 특히 이제 만삭 때는 많이 못 드시는데,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고파서 또 드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입덧 영상에서 저희가 자극적인 음식을 웬만하면 피하라, 당장은 당기겠지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다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임신했을 때도 이런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임신하지 않았을 때랑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똑같아요. 그냥 제산제 복용하거나 제산제로도 효과가 별로 없으면 위산 분비 억제제, PPI라고 부르는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그거를 복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둘 다 안전해요. 임신 중에 언제든 복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입덧하실 때도 속쓰림이 많이 심하다 싶으시면은 이 제산제나 위산분비 억제제를 처방해 드리는데 잘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으려면은 증상이 생기고 나서 먹으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이미 자극이 다 됐거든. 제산제나 이제 위산분비 억제제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들어가서 위산이 좀 덜 나오게 하고 위산을 좀 억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우리가 위벽이나 식도가 자극을 안 받게 되는데, 이미 증상이 생기고 나서 약을 먹으면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다 먹으면 안 돼요. 이미 늦는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제 주로 생기는지 잘 봤다가 나는 자려고 누우면 잘 생긴다, 그러면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약을 복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생긴다, 그러면 규칙적으로 하루에 2번 먹는 약이면 하루에 2번, 3번 먹는 약이면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잘 복용을 해야, 그래야 효과가 잘 생깁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럼 약을 언제 드셨냐 그러면 속 쓰려서 그때 먹었다. 그럼 당연히 효과가 별로 없어요. 처방을 받으셨으면은 증상이 생기기 좀 전에 혹은 규칙적으로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복용법을 잘 지켰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필요하면은 저희가 검사를 좀 하죠. 내시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쪽 초음파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해도 됩니다.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자궁 경부 무력증 있으신 분들, 자궁 경부를 묶는 수술, 이제 맥도날드 수술 같은 것들을 할 때도 수면 마취로 해서 좀 재워드려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깐 주무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전공의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다니던 병원에서 의뢰가 돼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때 임신 중기 정도였었는데, 그분이 임신 초기 때부터 입덧 증상이 계속 있었고 속쓰림 증상도 계속 심했는데 계속 약만 드신 거죠. 입덧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도 이제 도저히 호전이 안 되니까 내시경이랑 초음파를 다 검사를 하셨어요.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시경에서는 위암 소견이 있었고
초음파에서는 이제 간 전이까지 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임신 중에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하셨고 30주 정도에 빨리 조산을 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더 좋겠다. 그리고 엄마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수술이나 뭐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되게 많이 느꼈어요. 산모분들이 입덧이나 속쓰림 증상이 있다고 할 때 이게 정말 그냥 임신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임신한 것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임신하신 분들도 이게 다 임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주치의사님하고 상의하면서 필요한 치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하고. 맞아요. 필요하면 그런 검사는 해야 돼요. 아,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네. 속 쓰리고 배 아프다고 무조건 다 무슨 뭐 위암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쵸. 너무 희귀한 경우긴 하지만 그때 보셨던 교수님도 이렇게까지 된 거는 거의 처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런 게 생기기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진 않겠지만 꼭 내시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검사 같은 것들도 필요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에 맹장 수술도 해요. 맹장 터지면 더 안 좋으니까. 네. 예. 남편분들이나 시어머니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뭐 유난이야. 참아, 유난 떨지 말이야. 마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맞아요.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의 때 그런 케이스를 보고 아 정말 산모의 몸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많이 배웠고 그리고 또 간혹 여기가 배가 속이 쓰이니까 핫팩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안 돼. 안 되죠. 예. 저희 설명드렸지만 뜨거운 찜질은 특히 이제 배 쪽 하시면 안 됩니다. 임신 중에는. 왜냐하면 양수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이 두뇌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핫팩 되면 좋았는데 해볼까? 그러면 안 되십니다. 자, 오늘 가벼운 속쓰림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위암 말기 얘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거예요. 불편한 게 있으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네. 상의하시고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처방전대로 복용을 하셔야 된다. 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예비 엄마, 예비 아빠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